이 허브를 사용을 할 건데요. 카카오톡 창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개를 띄운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꼬마시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채널을 가보더라도 윈도우 자체에 스마트폰 연결하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화면 띄우는 기능들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2대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과거에 엔링크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엔링크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방법 한번 배워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샌디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카카오톡 2개 띄우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능이 엔링크와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충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 큰 충전기는 이제 300W짜리 충전기고요. 메카닉 제품이고요. 자, 이거는 휴대용으로 나온 90W짜리 이것도 메카닉 제품. 이거는 유그린에서 나온 충전기고요. 65W짜리 이렇게 위에 단자가 3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약간 로봇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제 이 허브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USB 메인 단자 하나만 연결하게 되면 30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요. 이 제품은 이렇게 뒷면에 별도로 쿨러도 달려 있고요. 충전 기능도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연결 버튼, 충전 버튼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엔링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엔링크 먼저 설치하고 보여드릴게요. 엔링크는 자, 구글에 들어가서요, ANLINK를 눌러보시면 들어가집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2022년 5월 20일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원 UI 버전이 6.0 이상인 경우, 포함해서 6.0 이상인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화면은 띄워지는데 별도로 컨트롤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랑 연결을 할 때 와이파이 모드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할 방법은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서 연결을 해볼 겁니다. 무선을 사용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연결을 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IP 주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에 독자적인 IP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유선 연결을 하고 이 스마트폰에 별도로 이렇게 유심 카드를 꽂아 놓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받는 IP로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블로그 작성하는 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블로그 작성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IP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많이 전 작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도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 스마트폰에 별도의 IP를 받아 놓으시게 되면 중복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엔링크 설치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샌디박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요, 여러분 검색할 때 SANDBOXIE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첫 번째 샌드박스 플러스라고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설치를 다운로드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에서 첫 번째 64비트 받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32비트 사용하시거나 다른 프로세서 사용하시면 다른 버전 설치하시면 되겠죠.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으면요, 자, 이제 한번 엔링크를 띄워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대기 화면인데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자, 2개를 띄워 보겠습니다. 안 되죠.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엔링크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샌디박스에서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새 샌디박스에서 실행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곳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표준 샌디박스 선택 후 다음 완료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창은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샌드박스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원래 윈도우와는 별개의 다른 공간에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2개 띄우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실행 방법 똑같이 샌드박스에서 실행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창 하나든 2개든 3개든 4개든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여러 개 띄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녹스 플레이어 같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어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 2개 정도 띄워놓고 녹스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2개 띄워놓은 다음에 게임창 2개 딱딱 띄우는 순간 이 컴퓨터는 더 이상 내게 아닙니다. 그냥 절망의 속도를 맛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정에 가셔서 하단에 휴대전화 정보에 가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서 빌드번호 여러분 뚝뚝뚝뚝뚝뚝 눌러주시고 다시 뒤로 나와서 한 번 더 나와보시면 하단에 개발자 옵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USB 디버깅만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모든 스마트폰의 메뉴가 LG든 삼성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위치는 다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 연결은 못할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제가 한번 연결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바로 올라오네요. 이렇게 10개를 띄운 상태인데 어느 정도로 리소스를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에 가서 보면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이 나오고 있죠. 현재 보면 메모리 사용량은 46% 정도, CPU 사용량은 한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영키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키보드 방식을 천지인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정에 가보시면 언어 및 키보드 설정에 쿼티가 있어요. 천지인이 아니라 쿼티로 해놓으시면 한영키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3개를 동영상을 동시에 띄워놨는데 제 컴퓨터가 사양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만족스럽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OBS 스튜디오로 캡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렉이 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시바라고 해서 시바 코인을 채굴하는 이런 별도의 앱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한데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한 번씩 확인만 눌러주면 채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상당히 괜찮을 거고, 자동 사냥되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확인 안 해도 되고 내 컴퓨터 하면서 잠깐 눌러줘도 되는 거고요. 이미 이 정도 띄웠다는 것 자체가 녹스 플레이어 이런 플레이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집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액정이 깨졌거나 너무 구형이어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방치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장롱에서 꺼내서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해 놓고 활용을 한다면 아주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